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 후 이혼을 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혼 사유는 제가 도저히 참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였죠.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과 말이죠. 배우자가 있음에도 바람을 피운다는 건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이혼해 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기 때문이죠.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 상간녀나 전 남편의 행동 역시 이해할 수 없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혼하는 마당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둘 다 비슷한 연봉에 집안도 서로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결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셔서 저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불행하게 사는 지인도 있었기에 사랑받으며 하는 결혼은 그야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결혼이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배우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 결혼 생활을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녔고 대리로 승진도 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직원이 많아서 승진이 좀 느린 편이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대리를 달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영아, 오늘 너 승진도 했는데 저녁에 외식할까? 어쩌지? 나 승진턱 쏘기로 해서 오늘 늦을 거야. 아,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술도 마시겠네? 아마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또 지하철 타고 오지 말고 택시 타. 알았지? 알았어.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평소 야근을 하면 꼭 남편이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부서 사람들과 늦게까지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 오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죠. 하지만 남편은 말을 안 들었어요. 대리님, 저기 택시 왔는데 먼저 가세요. 아니야, 너희 다 보내고 가야지. 얼른 먼저 타. 그럼 내일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 저는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안 잤어? 내가 어떻게 먼저 자? 지금 어디야? 다 끝났어? 나 택시 불러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취소해. 취소하라니? 나 근처에 와 있단 말이야. 2분 내로 도착. 알았어. 남편은 연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다정했어요. 결혼 후에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고 저에게 늘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제 남편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는 점이었죠. 주변에서 볼 때는 젠틀하다고 다들 부러워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무 여자한테나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이걸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시댁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거든요. 특히 어머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을 잘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라 그게 좋았어요. 저희 집에 오시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자주 전화를 하시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저는 볼만도 없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우리 민영이 왔구나.
내일 출근하는데 오늘 안 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저희 어떻게 제사를 빠져요. 집에서 30분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고마워. 제사 준비는 다 해놔서 할 것도 없어. 아우, 배고파. 엄마, 제사 전에 뭐 먹을 거 없어요? 조금만 참아. 제사 금방 지내고 저녁 먹자.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나이차가 좀 나다 보니 제 눈에는 여동생 같고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하는 행동이 선을 넘을 때가 좀 있었죠. 언니, 이 가방 못 보던 건데 샀어요? 예쁘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나 처음 보는데. 나 이거 한번 빌려주면 안 돼요? 네? 얘가 또 왜 언니 물건에 탐을 내? 네 방 가봐. 가방이 아주 주렁주렁 넘쳐나는구만. 내 가방은 다 싸구려란 말이야. 친구들은 명품 가방 하나씩 있던데 나만 없고. 너 취업만 해봐. 이 오빠가 가방 선물해줄게. 진짜? 약속했다. 그래, 대신 S기업 붙어야 하는 거 알지? 아, 진짜 내가 거길 어떻게 가? 시댁에 가면 남편과 신우는 티격태격했지만 흔한 남매의 모습이라 그저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오늘 제사 참석해줘서 고마워. 얼른 가서 쉬어.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뭘 항상 해왔던 건데. 그리고 반찬 좀 쌌으니까 가서 먹고.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엄마, 그럼 가볼게. 그래, 차 조심하고. 우리 걸어왔어. 잘 됐네. 저녁도 늦게 먹었으니까 운동할 겸 걸어서 집에 가면 되겠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걸어서 30분도 걸리지 않고 차를 타면 그보다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그러니 시댁 가서 자고 오는 일도 없고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굳이 차를 타고 가기보다는 걸어서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는데도 시부모님은 단 한 번을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면 저희를 부르셨고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결혼한 친구들 중 툭하면 집에 오시는 시모가 있었는데 간혹 샤워 중에 오셔서 곤란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 후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바로 제 직속 후배가 되어 제가 일을 가르쳐 주느라 한동안 늦게 퇴근했습니다. 수진 씨, 아까 말한 자료는 다 준비됐어? 이제 회의 갈 시간인데. 네, 대리님, 여기요. 오, 잘했다. 이번 회의는 수진 씨가 같이 가자. 가서 보면 도움 많이 될 거야. 네, 잠시만요. 제가 점심을 먹고 야근할 때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졌는데요. 그뿐 아니라 집도 서로 가까워서 야근하고 택시를 타야 하는 날에는 같이 타고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늦는 날에는 남편이 보통 회사 근처로 왔지만 남편도 바쁘면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데리러 오게 하는 것도 미안해서 대중교통이 끊기면 택시를 타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남편과 같이 출근해서 동시에 집을 나왔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느껴졌어요. 특히 식탁 위에 물컵도 있었고 안방문은 열려 있었죠. 하지만 귀중품이 사라진 건 아니어서 도둑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 제가 착각하는 건가 싶어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왜 그래? 지금 새벽 1시인데 아직도 안 자? 잠이 안 와. 나는 분명히 아침에 슬리퍼를 안 신었거든? 근데 아까 집에 와서 보니까 슬리퍼가 바닥에 나와 있잖아. 그래? 나는 아닌데. 혹시 귀신인가? 아, 뭐야.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자기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없는 거 아니야? 얼른 자. 내일 출근 늦을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서 새벽 늦게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맞다. 혹시 선우 다녀간 거 아닌가? 아가씨가? 얼마 전에 내가 서류 놓고 간 게 있어서 선우한테 회사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거든? 그럼 아가씨가 집 비번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내가 알려줬으니까.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나 진짜 도둑이라도 드나드는 건가 싶어서 잠 못 자고 그랬잖아. 나도 깜빡했어. 우리 부모님도 집 비밀번호 모르시는데 선우 말곤 없잖아.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와서 물 마시고 컵을 그냥 두고 가는 거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안방에 들어와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싫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해도 화장대 위 모습을 기억 못하겠어요. 로션 위치나 향수 뚜껑이 열려있는 건 좀 기분이 나빴죠. 그래도 신우한테 가서 따지자니 딱히 없어진 물건은 없어서 뭐라 말하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가씨는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왔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이 출근한 뒤 빈집에 그렇게 드나들었죠. 저는 미니 사이즈의 향수를 모으고 있었는데 엄청 많다 보니 일일이 세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향수가 하나둘씩 없어지다 보니 제 눈에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향수를 원래 뿌리지 않는 사람이라 의심할 것도 없었고 저희 집에 아무 때나 다녀가는 사람이라고는 아가씨뿐이라 저도 모르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이런 의심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짜증났어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또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말이야.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대? 몰라? 그러겠지. 왜? 저기 있잖아. 자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서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뭔데 그래?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저기 요즘 들어서 내 향수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 뭐? 그럼 그게 혹시 선우 걔가 가져간 거라는 말이야?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없을 때 집에 다녀가는 사람은 아가씨뿐이라 나도 이런 의심하기는 싫은데 누가 내 물건에 손대는 건 참기가 좀... 네 마음 나도 아는데 그래도 확실하진 않으니까 선우한테 뭐라고 하지는 말자. 어디 다른 데 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남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자기 동생인데 아무리 와이프라고 해도 함부로 의심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민영아, 나 오늘 일찍 퇴근하는데 이따 데리러 갈까? 아, 어쩌지.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오늘 야근 당첨이야. 몇 시에 끝나는데? 아마 9시는 넘을 거야. 그럼 저녁은? 회사에서 먹으면 돼. 그래도 그 시간까지 일하려면 출출할 텐데. 암튼 알았어. 고생한다. 저는 야근이 잦았고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느라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이 너무나도 저를 잘 챙겨줬기 때문이었죠. 제가 늦는 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쉬기도 했지만 굳이 회사까지 저를 데리러 오거나 간식을 사오기도 했거든요.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 이거 받아. 몇 명이 일하는지 몰라서 좀 많이 사왔어. 샌드위치네? 마침 배고파서 어묵이라도 먹고 올까 생각 중이었는데. 거봐. 내가 오길 잘했지? 응. 잠깐 이리 와봐. 우리 직원들하고 인사해.
저는 이날 같이 야근하는 동료들에게 남편을 인사시켰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다들 봐서 아는 사이였으나 최근에 새로 들어온 저의 직속 후배와 남편은 처음 보는 사이였죠. 안녕하세요. 저 민영이 남편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말한 내 직속 후배야.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이 일 많이 하신다고. 네, 대리님이 엄청 잘해주세요. 네, 우리 민영이가 주변 사람 잘 챙기거든요. 이날 저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남편은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며 한쪽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 남편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온다며 먼저 내려갔죠. 다들 고생했어. 그리고 수진 씨는 나랑 같은 방향이니까 우리 남편 차 타고 가자. 아니에요. 저 택시 타면 돼요. 아직 지하철도 운행하고요. 아니야. 가다가 내려주면 되잖아. 얼른 같이 가자. 그렇게 남편 차를 타고 저와 그 직속 후배는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셋이 재밌게 얘기도 하며 가고 있는데 남편은 역시나 이 후배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 후 또 누군가 집에 다녀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면 남편은 듣기 싫어할 테니 조용히 여기저기 살폈는데 이번엔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마스크팩이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고 가져가면 모를까. 이렇게 몰래 와서 자꾸만 제 물건에 손을 대니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일찍 퇴근하는 날 집에 왔다가 혼자 시댁에 들렀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요. 운동할 겸 걷다 보니까 금방 왔어요. 그런데 우리 강훈이랑은 같이 안 오고 혼자 온 거야? 네, 강훈 씨는 좀 피곤해 보여서 혼자 나왔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사왔어? 붕어빵이네. 붕어빵이 벌써 나온 거야? 네, 이 앞에 팔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는 집에 있어요? 선우는 자기 방에 있을 거야. 내가 불러올게. 아, 아니에요. 제가 올라가 볼게요. 저는 붕어빵을 핑계로 신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가씨, 저 왔어요. 어머, 언니.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왜 왔어요? 그냥요. 그리고 붕어빵 팔길래 좀 사왔어요. 오,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그런데 신우 화장대를 보니 제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신우는 마스크팩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것도 제가 샀던 제품 같았고요. 그런데 아가씨도 향수 모으는 취미가 있나 봐요? 네? 아니요, 저 그런 취미 없는데요. 저기 향수병이 보이길래 저거 한국에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가씨 향수 아니에요? 그게 선물 받은 거라서 저는 잘 몰라요. 혹시 언제 선물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요. 그런데 왜 자꾸 물어요? 아, 저건 이제 안 나오는 향수라서요. 최근에 선물 받은 거 정말 맞아요? 아, 그렇다니까요. 이제 나가요. 저 할 거 있어요. 저는 신우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끝까지 저희 집에 와서 가져갔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마스크팩도 비싸게 주고 산 거였는데 뜯지 않은 새 거를 신우가 얼굴에 턱하니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선물했다 치자하고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네요. 본인이 아니라는데 제가 계속해서 추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신우는 제 물건에 계속 손을 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가방이었죠. 다행히 아예 가져가지는 않았고 낮에 몰래 들고 나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방 내부에 화장품이 묻은 흔적도 있었고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놓여 있으니 제가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출근하기 전 화장대와 옷장 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퇴근 후 달라진 게 있는지 비교해 보려고 말이죠. 며칠간은 달라진 게 보이지 않았으나 이틀 간격으로 물건 위치가 달라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홈캠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사람 함부로 의심하는 거 아니라고 하길래 홈캠 설치도 남편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것으로 녹화 기능까지 있어서 최대 2주까지는 저장이 되는 제품이었어요. 거기다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한 제품이었죠. 눈에 띄지 않게 거실 책상 사이에 두고 안방에도 하나 두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홈캠을 설치 후 신우 모습이 찍힌 걸 눈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생각하자 싶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그 기능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저는 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홈캠이 설치되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우가 집을 드나들지 않는 건가 생각했어요. 제발 끝까지 신우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한동안 퇴근 후 교육을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같이 퇴근할까? 안 돼, 오늘 교육 있어. 아, 맞다. 교육 받아야 하는구나. 먼저 퇴근해. 집에 가서 봐. 알았어. 그럼 나 오늘 진짜 집으로 갈게. 사실 제가 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날이면 남편이 거의 데리러 올 때가 많아 은근히 기대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며 곧장 집으로 갔죠. 그게 내심 서운하긴 했으나 남편도 피곤하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오는 거야? 추운데 왜 나와 있어? 먼저 와서 미안해서 그러지. 나 사실은 자기가 나 몰래 또 와서 기다리는 건 아니지 내심 기대한 거 있지? 거봐. 내가 버릇을 잘못 들였어 아주. 뭐라고? 농담이야. 춥다. 얼른 들어가자. 저는 일이 늦게 끝나서 피곤해도 남편이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에 힘든 것도 모르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홈캠에 신우가 찍혔습니다. 퇴근 후 남편이 잠깐 나갔을 때 녹화 영상을 돌려보는데 신우가 다녀갔더라고요. 제 화장대에서 이것저것 뒤지는 모습도 보였고 이날은 제 코트까지 입고 나간 모습이 찍혀 있었죠. 정말 그동안 신우가 한 짓이 맞았어요. 저는 이 영상을 남편한테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명 본인한테 말도 안 하고 설치한 것도 기분 나빠할 게 뻔했고 자기 동생을 도둑 취급하는 것도 불쾌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눈으로 직접 신우의 행동을 보고 나니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댁에 가서 당장 신우에게 따지고 싶었으나 시부모님도 계셔서 무작정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홈캠에는 신우만 찍혀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낯익은 어떤 여성도 찍혀 있었죠. 그날도 제가 교육받느라 퇴근이 늦어졌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먼저 퇴근 후 집으로 갔고 저는 이날 정말 늦게까지 회사에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마중 나와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그날 바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던 저는 몇 번이나 그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길래 평소와 같은 모습이라 그냥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이 현관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고 어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뒷모습만 찍혀서
혹시 신우인가 생각했었는데 얼굴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직속 후배 최수진이었어요. 이 직원이 대체 왜 집에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후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바로 알 수 있었죠.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남편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저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린 적은 없었습니다. 연애 때도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녹음된 음성이었습니다. 자기는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집에 찾아와도 되는 거야? 뭐 어때? 나 우리 대리님, 아니, 자기 와이프 스케줄 다 알아서 괜찮아.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벌써 서로를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냥 누가 봐도 연인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두 사람이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제가 직속 후배와 또 부서 직원들 몇 명하고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간식을 사온 적이 있는데 그날 같이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됐는데 아마 그날 이후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로 연락은 어떻게 하게 된 건진 알 수 없었으나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후배한테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후배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이때 제가 느낀 배신감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제가 홈캠에서 두 사람의 영상을 보고 난 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상간녀가 된 제 직속 후배는 이날 이후로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만 골라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회사 일만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짜증이 났어요. 거기다 상간녀를 회사에서 매일 봐야 하는 현실도 너무 싫었죠. 내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임을 알게 된 저는 상간녀를 전과 똑같이 대할 수 없었습니다. 대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어? 아니, 왜? 그냥 예전 같지 않으셔서요. 같이 점심도 안 드시고 일만 하시니까 걱정돼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수진 씨는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야? 네, 저희 이제 결혼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 결혼을 한단 말이지? 네? 아니야. 그럼 일 봐. 대체 어쩌려고 저러는지.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남편과 계속 만나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결혼 후 정리를 할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었으나 저는 이미 남편과 더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이상 용서는 힘들었죠.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은 저에게 여전히 다정하게 대한다는 점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퇴근이 늦어지는 날 회사로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아닌 척 저렇게 행동하니 제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우는 여전히 집에 몰래 들어가 제 물건을 손을 댔으니 저는 점점 짜증이 늘어갔죠. 자기야, 내일 주말인데 오랜만에 외식할까? 아니, 집에 있을래. 요즘 좀 이상하다. 내가 뭘? 그냥 예전 같지 않아서. 그리고 나한테 짜증도 많이 부리고.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가 봐. 혹시 선호 때문에 그래? 아직도 물건 없어지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가 한번 얘기할까? 그럴래 그럼? 어? 말도 못할 거면서. 선우가 정말 물건 훔쳐간 게 확실해? 그럼 내가 정말 얘기하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남편 얼굴을 보는 것도 목소리를 듣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있는 모습은 홈캠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뒤부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편 몰래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보는 거였는데 제가 확인할 때마다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과 한 집에 있고 싶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고 있었고 남편도 점점 이런 저를 보고 똑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정말 안 탈 거야? 그럼 나 정말 먼저 출근한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일찍 해서 시간이 된다며 저를 회사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저는 얼굴도 보지 않고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쌩하니 먼저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사이가 예전 같지 않게 되었고 서로 대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간녀를 보는 게 끔찍했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는 것도 끔찍했죠. 그러다 상간녀가 회사에서 청첩장을 돌리며 직원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했으나 저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 본인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리님, 저 결혼하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해주세요? 어? 그래 잘 됐네. 진짜 이상하시다. 전부터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당장이라도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남편과 바람 피운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수진 씨 결혼식 날 우리 남편도 같이 가도 돼? 네? 아, 그럼요. 같이 오세요. 아,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히 같이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상간녀는 되게 뻔뻔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어쩐 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왜? 나 전화하면 안 돼? 아니, 요즘 통 나한테 짜증만 내고 전화도 안 하고 그랬잖아. 밥은 먹었어? 먹었지. 그런데 우리 부서에 수진 씨 알지? 수진 씨? 누구더라? 남편은 누군지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연기를 하나 싶어 모른 척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있잖아, 내 직속 후배. 예전에 자기가 차를 한번 데려다 준 적도 있었는데. 기억났다. 그런데 수진 씨는 왜? 결혼한대. 아, 그래. 잘 됐네. 언제 결혼한대? 다음 달에 한다고 하더라. 아까 청첩장 주더라. 그렇구나. 근데 오늘도 자기 야근하는 거야? 내가 오랜만에 데리러 갈까? 나 오늘도 늦을 거야. 먼저 퇴근해. 남편의 이런 연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날 일을 마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 얼굴을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불은 다 꺼져 있고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가서 낮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죠. 역시나 상간녀는 또 이날 집에 다녀갔더라고요. 처음에는 눈 뜨고 제대로 영상을 못 볼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길래 저는 남편 지갑을 열어봤어요. 혹시나 뭔가가 나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상간녀의 명함이 남편 지갑에 꽂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됐나 했더니
상간녀가 명함을 준 모양이었어요. 하, 어떻게 해야 이 응어리진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버릴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조용히 이혼해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지갑을 내려놓고 남편의 핸드폰도 봤습니다. 바보같이 잠금도 안 해놔서 상간녀랑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을 보니 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절절하더라고요. 저 몰래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만나고 있으면서 몰래 만나야 하는 게 싫다는 둥 아주 보면 볼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변호사를 찾아 저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는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같이 알아봤죠. 그러다 저는 상간녀와 결혼 예정이라는 그 남자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캠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듣고 난 뒤였는데요. 상간녀와 남편이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랑 나랑 누가 더 예뻐? 당연히 너지. 나이를 봐라. 네가 한참 어린데 비교할 거래. 그치? 그런데 회사에서는 다들 자기 와이프가 이쁘다고 난리야. 유부녀 같지 않다고. 그건 뭐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내가 처음 회사 들어와서 대리님 봤을 때 느낀 건 여자로서 매력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 와이프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애교도 없는 편이고 너무 지나치게 씩씩해서 탈이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점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그래? 치. 뭘 또 삐지고 그래. 그런데 너 결혼하면 이렇게 만나는 것도 못하겠다. 만나도 돼. 남친이 사업하고 있어서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든. 두 사람은 저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나이도 많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점점 저를 빡치게 만들더군요. 특히 상간녀는 결혼해서도 제 남편과 계속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두 사람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집에 오면 남편과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상간녀를 못 본 척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같은 부서였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보기 싫어도 얼굴을 봐야 했고 말도 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딱 일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결혼 전 자기 남자친구를 인사시키고 싶다면서 부서 사람들하고만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회가 왔다 싶었습니다. 폭로는 하고 싶었는데 상간녀의 결혼 상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일도 빼고 식사 자리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남친이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더라고요. 부서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상간녀를 잘 부탁한다며 저녁을 산다고 하니 다들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저는 상간녀 모르게 그 남친에게 가서 제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남친의 명함도 받았어요. 언제 연락을 해서 다 말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상간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근 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민영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난 너랑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 내가 뭐 잘못했어?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뭐? 남편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더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해줘? 네가 뭘 잘못했는지? 협의혼 안 할 거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는데
남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본인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제가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절대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물론 상간녀와 상간녀 남친까지 얽혀 있다 보니 서로 집안에도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여보세요? 민영아. 나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일이야? 저기, 내가 잘못했다. 어? 사과하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내가 이따가 회사 앞으로 갈게. 얘기 좀 하자. 싫은데? 내 심기 건드리면 나 바로 시댁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본인 아들보다 저를 더 아껴주고 예뻐해 주셨기에 남편도 이 사실이 시댁에 알려지면 일이 커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신우까지 알게 되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으니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 계속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편과는 달랐어요. 회사에서 저를 따로 불러내어 따지더라고요. 대리님, 남편 간수 좀 잘해요. 뭐라고?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뭘? 왜 자꾸 모른 척 하는데요? 아, 우리 남편하고 너하고 바람난 거? 그거 오해예요. 강문 씨, 아니, 대리님 남편분이 저 꼬신 거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있다고 처음부터 말했는데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빼주세요. 저 결혼 앞두고 있는데 괜히 잡음 들리게 하지 마시라고요. 대리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 남편이 꼬시더라도 넘어가지 말았어야지. 남의 집 함부로 드나들었으면서 너는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 이거야? 상간녀는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짐작이 되지 않았는지 이때부터는 제 앞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는 집이나 회사나 지옥 같았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매일 봐야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지옥이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길래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간녀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닌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그래서 상간녀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진짜 왜 이래? 나 곧 결혼하는데 둘이 알아서 하라고 몇 번을 말해? 야, 시끄럽고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왜? 네가 나한테 꼬리 쳤잖아. 그때 나한테 명함 주고는 전화하러 온 게 누구냐고. 명함 주면 다 꼬리 치는 거야? 둘이서 여기서 뭐해? 여보, 그게 아니라 얘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왔어. 내가 언제? 정확히 하려고 온 거예요. 저는 대리님 남편이 자꾸만 만나자고 해서 억지로 만난 거고 이제 연락 안 한다고요. 그래?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아니, 그럼 어쩌라고요?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걸 집에서 단속 못한 대리님도 책임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두 사람이 바람 피운 게 내 탓이다. 제발 저 좀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제 결혼 망치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때 상간녀 남친이 도착했습니다. 상간녀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남편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곧게 보내줄 리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외도를 한 사실을 말했고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핸드폰에 저장해둔 영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도 결혼하신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지만 어차피 상간녀 소송 진행할 거니까 시댁에서도 알게 되시겠죠? 야, 최수진.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우리 곧 결혼인데 어떻게 그동안 나 속이고 이런 짓을 했냐고. 아니야, 자기야.
저 남자 일방적으로 그런 거야. 나 못 믿어? 네가 나 먼저 꼬셨잖아. 싫다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여기 문자 내역 다 있는데 계속 거짓말 할 거야?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급기야 본인 남자친구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상간녀 남친은 파혼이라고 소리치며 돌아갔습니다. 상간녀는 울면서 제 남편을 원망했고 저는 그런 상간녀를 한심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길래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도 당연히 이 일을 알게 되셨고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하지 말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하셨으나 그간 있었던 일들이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님을 하셨기에 이혼해서 새 인생을 살라고 하시더군요. 상간녀는 저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 상대였던 남친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식장 예약금은 물론 전세 계약금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에게 연락해서는 직접 다 물어내라고 했다는데 너무 대단하다 싶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끝까지 남 탓을 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죠. 제가 가지고 있던 빼박 증거들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내야 했던 상간녀는 회사에 소문나서 더는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저와 남편도 이혼을 하여 드디어 남남이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도 저는 이게 속 시원한 복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상간녀는 본인 집과 예비 시댁으로부터 망신당하는 것은 물론 돈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 남편 역시 회사에 소문이 나서 눈치를 보며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싶더군요. 저는 회사를 그만둘까 싶다가도 잘못한 게 없는데 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히 다녔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도 저를 응원해 주었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참,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전 시모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전 신우도 함께 왔습니다. 얼른 잘못했다고 안 해? 진짜? 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다 네 물건 맞지? 네, 맞아요. 강원이가 집에 와서 얘기 다 했다. 그동안 우리 선우가 너희 집에 드나들면서 네 물건 손댔다며? 내가 다 챙겨왔어. 혹시 빠진 거 있는지 봐라. 다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민영아. 내가 자식들을 하나같이 잘못 키웠어. 그리고 이거 받아. 돈 조금 넣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저는 됐다고 사양했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돈 봉투를 놓고 가셨어요. 남편 외도 때문에 신우 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결국 어머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댁 근처에서 살던 저는 이혼 후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이혼까지 한 마당에 괜히 죄송스러워서 따로 살고 있네요. 전 남편은 여전히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차단을 했어도 회사로 찾아오는 것까지는 제가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보려고 찾아오면 매몰차게 꺼지라고 했고 단 한 번도 만나준 적 없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느꼈으면 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과장이 되고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안 좋은 일들이 많아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보상받은 것 같아 더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외도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배우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평생 큰 상처를 안겨주는 거니까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 상처도 아물 날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저의 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